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불꽃야구 36회 논란과 그 뒤에 숨겨졌던 시즌2 공식 발표의 전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불꽃야구 36회는 방송 직후부터 전례 없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회차가 사실상 금지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갑작스러운 편성 공백과 애매한 안내 문구가 혼란을 키웠습니다. 방송 직후 JTBC 편성표에서 불꽃야구가 사라졌고 공식 입장은 극도로 절제된 표현만 반복되었습니다. 이 침묵은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왜 하필 36회였을까요? 왜 제작진도 방송사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을까요? 36회는 불꽃야구 시즌1의 흐름을 통째로 뒤흔든 회차였습니다. 단순한 경기 결과나 승패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유지해온 서사 구조 자체를 흔드는 장면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됐습니다. 그동안 예능과 스포츠의 경계를 절묘하게 오가던 불꽃야구는 이 회차에서 유난히 날카로운 현실감을 드러냈습니다. 선수들의 감정, 제작진의 연출 방식, 그리고 편집의 톤까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두고 가장 진짜 같은 회차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일부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순식간에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내부 갈등설, 외압설, 편성 중단설까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특히 JTBC가 과거 민감한 이슈를 다뤘을 때와 비교하며 이번 침묵이 더 이상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빠르게 해명 자료나 추가 공지를 내놓았을 상황에서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JTBC가 정말로 불꽃야구를 막으려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방송 중단처럼 보이는 흐름은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의 실제 행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제동이라기보다는 훨씬 계산된 선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시즌1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시청률 이상의 화제성을 확보한 상태였고 프로그램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설명 없이 프로그램을 접는다는 것은 방송사 입장에서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시점에서 잠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36회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내용 그 자체보다도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즌 종료를 앞둔 시점, 그리고 차기 편성 라인업이 내부적으로 거의 정리됐을 시기에 벌어진 공백은 의도적인 연출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일부 방송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불꽃야구는 이미 시즌2를 전제로 한 기획 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시즌1의 마무리를 단순한 종결이 아닌 전환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6회는 금지된 회차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긴 여운을 남기기 위한 장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분노와 불만만 존재했다면 프로그램의 열기는 빠르게 식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불꽃야구 관련 검색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시즌2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방송이 멈췄다는 인식이 퍼질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이는 JTBC 입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JTBC는 정말 불꽃야구를 멈추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36회 이후 이어진 침묵과 불확실성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시간 벌기였다는 해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 시즌2 공식 발표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왜 하필 36회가 이런 파장을 낳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지점에서 방송사와 시청자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는지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36회가 유독 강한 파장을 낳은 이유는 단순히 자극적인 장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꽃야구가 그동안 유지해온 암묵적인 규칙을 이 회차에서 처음으로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예능으로서의 안전한 연출, 스포츠 프로그램으로서의 균형, 그리고 감정선을 절제하는 편집 방식이 36회에서는 의도적으로 느슨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매우 계산된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경기의 배치 방식이었습니다. 이전 회차들은 경기 흐름과 인물 서사를 교차시키며
시청자가 감정을 소화할 여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36회에서는 중요한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긴장감을 거의 쉬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패배의 순간, 침묵의 공기, 더그아웃의 표정들이 과장 없이 길게 유지됐고 해설이나 자막은 최소화됐습니다. 이 방식은 시청자에게 현실감을 주는 동시에 불편함도 함께 안겼습니다. 두 번째는 인물의 감정 노출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그동안 선수와 지도자의 감정을 보여주되 언제나 선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36회에서는 좌절, 분노, 체념 같은 감정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화면에 남았습니다. 이는 일부 시청자에게는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또 다른 시청자에게는 너무 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예능의 영역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편집의 톤 역시 결정적이었습니다. 음악은 극도로 절제됐고 평소 자주 등장하던 리액션 컷이나 유머 포인트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적이 강조됐습니다. 방송에서의 정적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36회는 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는 화면을 통해 상황을 해석해야 했고 제작진의 의도를 추측하게 됐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해석의 분할을 낳았습니다. 이런 연출 변화는 방송 직후 곧바로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회차가 방송 심의 기준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다른 곳에서는 내부 문제로 급히 편집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 가능한 사실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방송 내용 자체가 문제로 공식 제재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었고 방송사 역시 이를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라는 단어가 퍼진 이유는 방송 이후의 대응이 지나치게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만약 36회가 진짜 문제였다면 방송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재편집 공지, 사과문 혹은 추가 설명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신 프로그램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였고 그 공백이 모든 상상을 키웠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36회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시험대였습니다. 불꽃야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점이었고 시청자가 이 프로그램을 예능으로 소비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진지한 스포츠 다큐처럼 받아들이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논란이 컸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그램이 기존의 틀을 벗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방송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흐름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더 확장할 것인가? 다음 단계는 방송사와 제작진의 선택이었습니다. 36회가 남긴 반응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전략으로 이 논란을 관리했는지가 시즌2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 논란 이후 JTBC와 제작진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6회 이후 JTBC와 제작진의 움직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추가 공지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침묵이 가장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방송가에서 침묵은 종종 혼란의 결과로 해석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방향이 정해졌기에 불필요한 발언을 최소화한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우선 편성 전략부터 달라졌습니다. 불꽃야구는 기존 예능 슬롯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졌지만 대체 프로그램은 공격적인 홍보 없이 조용히 투입됐습니다. 이는 불꽃야구의 빈자리를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청자의 기억 속에 공백을 남기려는 방식이었습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급하게 덮을 때 보통 강한 홍보로 새로운 콘텐츠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불꽃야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했습니다. 제작진의 태도 역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방송 직후 간단한 비하인드 언급이나 반응 정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36회 이후에는 거의 모든 외부 소통이 멈췄습니다.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이야기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제작진이 먼저 말을 꺼내는 순간 논란은 그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침묵을 유지하면 해석은 시청자 쪽으로 흘러가고 관심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JTBC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브랜드 관리였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한 시즌짜리 예능이 아니라 이미 독자적인 세계관과 팬층을 형성한 콘텐츠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논란을 빠르게 봉합해버리면 프로그램이 가진 날카로움과 진정성까지 함께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방송사는 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불꽃 야구가 가진 긴장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내부 평가였습니다. 36회 이후 수집된 데이터는 시청률보다 훨씬 복합적인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반응, 검색량, 커뮤니티 언급 빈도, 클립 재생수까지 종합했을 때 불꽃 야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파급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즉, 논란은 이탈이 아니라 집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이는 분명한 기회 신호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즌2 논의는 가속화됐습니다.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방향성을 재정해야 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시즌1이 감정의 축적과 서사의 형성에 집중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 진정성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제작진 내부에서는 불꽃 야구가 예능과 스포츠 사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경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JTBC와 제작진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6회는 실수가 아니라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성공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멈추는 선택지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시즌2로 이어가 더 큰 이야기로 확장하는 것.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시즌2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징후들과 공식 발표 이전부터 이미 드러났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즌2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은 공식 발표 이전부터 여러 신호를 통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포착된 변화는 제작 일정의 흐름이었습니다. 통상 시즌이 종료되면 장기간의 휴지기가 생기지만 불꽃 야구의 경우 내부 스태프와 관련 인력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부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지만 현장에서는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하나둘 포착됐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콘텐츠 관리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36회 이후 불꽃 야구 관련 클립과 아카이브는 삭제되거나 축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색 동선이 유지된 채 관리됐습니다. 이는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정리 대상이 아닌 지속관리 대상 콘텐츠로 분류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시즌 종료가 확정된 상태였다면 이렇게 체계적인 유지 전략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홍보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시즌1 말미에는 통상적인 마무리 멘트나 종영 분위기가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꽃 야구는 끝났다는 표현 대신 이는 시청자의 감정선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끝났다는 허탈감보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는 기대가 더 강하게 남았습니다. 이 감정의 여백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 내부에서도 시즌2를 염두에 둔 구조적 재정비가 진행됐습니다. 시즌1이 쌓아 올린 감정과 서사를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판단이 공유됐고 포맷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중심의 구성에서 벗어나 인물과 선택의 무게를 더 깊게 다루는 방향이 검토됐습니다. 이는 36회에서 시도된 연출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방송사의 태도 역시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외부 인터뷰나 보도자료에서 불꽃 야구는 과거형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항상 현재의 진행형 혹은 잠재적 미래형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표현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방송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신호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시즌2는 논란 이후 급하게 결정된 카드가 아니라 이미 준비되고 있던 계획이었고 36회는 그 전환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논란은 예상된 리스크였고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프로그램은 성장해 있었습니다. 방송사와 제작진은 이를 확인했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식 발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표 역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달아오른 관심과 궁금증, 그리고 시청자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마침내 공개된 시즌2 공식 발표의 내용과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즌2 공식 발표가 공개되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반응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침묵과 공백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발표의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불꽃야구는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동안의 논란과 의문을 단숨에 새로운 국면으로 밀어냈습니다. 금지된 회차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고 대신 치밀한 설계였다는 해석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시청자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라는 감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음 시즌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36회를 통해 프로그램의 결이 달라졌다고 느낀 시청자들은 시즌2가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지에 주목했습니다. 더 날카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완충지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꽃야구를 둘러싼 평가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즌1에서 쌓인 서사가 시즌2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장될지, 그리고 36회에서 드러난 연출이 일회성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단순 소비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방송가 내부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하나의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긴장감을 자산으로 전환한 방식이 주목받았습니다. 기존의 예능 제작 문법에서는 위험으로 분류됐을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는 다른 프로그램 기획에도 영향을 주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시즌2 발표 이후 불꽃야구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반응이 늘어났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36회는 오히려 가장 많이 회자되는 회차가 되었고, 그 장면 하나하나가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즌1 전체가 재조명되며 프로그램의 결국 시즌2 발표는 단순한 연속성의 선언이 아니라 불꽃야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남고 싶은지를 명확히 드러낸 메시지였습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않겠다는 선택,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정과 서사로 끌어안겠다는 의지가 읽혔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점에 반응했고, 그 반응은 다시 기대라는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가 JTBC와 한국 예능, 그리고 스포츠 콘텐츠 전반에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 것인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변화와 그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귀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JTBC가 어떤 방향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선언에 가깝습니다. 안전한 길 대신 논란과 긴장을 감수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는 지금의 방송 환경에서 보기 드문 결정이었습니다. 시즌1과 36회를 거치며 불꽃야구는 더 이상 가벼운 스포츠 예능으로만 소비되지 않게 됐습니다. 승패의 결과보다 선택의 과정, 결과보다 감정의 무게가 더 크게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즌2는 이 흐름을 되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위험 요소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JTBC 입장에서도 이번 결정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불꽃야구는 시청률 숫자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됐고, 화제성, 브랜드 파워, 장기적 자산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시즌2는 성공 여부를 떠나 앞으로 방송사가 어떤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한국 예능과 스포츠 콘텐츠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꽃야구는 예능과 다큐, 스포츠 중계의 경계를 흐리며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즌2가 이 실험을 이어간다면 유사한 시도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뒤따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제작 문법 자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청자와의 관계입니다. 불꽃야구는 시청자를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해석하고 판단하는 존재로 끌어들였습니다. 36회를 둘러싼 논란과 침묵의 시간은 이 관계를 시험하는 과정이었고, 시즌2 발표는 그 시험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시청자는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꽃야구 시즌2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어디까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JTBC는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멈추지 않겠다는 선택, 그리고 더 멀리 가보겠다는 선택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즌2에서 이 선택이 어떤 이야기로 완성될지를 지켜보는 일입니다.